돈도 많이 썼어요.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이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실히 믿을 만한 주전을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습니다. 현지 보도와 최근 토트넘 경기 내용을 봤을 때 그동안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우선적으로 영입을 원하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센터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이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콘테 3백 시스템의 핵심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윙백 자리에서 계속 수준 이하의 경기력이 나오면서 윙백 영입이 주요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그 전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첫 경기였던 지난 2일 새벽에 열린 와포드전 오른쪽 윙백 자리에 선발로 나섰던 에메르송 로얄의 처참한 경기력,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 반응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윙백에 돈을 조금 써야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만든 그런 또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 솔직히 왼쪽 레길런도 부진했기 때문에 윙백 포지션 두 자리 모두가 어수선한 상황이긴 한데, 로얄이 얼마나 못했냐면 레길런 경기력이 완전히 묻혔어요. 이날 토트넘은 무려 43개의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 공격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2분에 1번꼴로 크로스를 시도를 한 거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크로스 성공률, 그러니까 동료에게 정확하게 연결된 경우는 전체 1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를 한 5번 올리면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특히 팀 크로스의 3분의 1이 오직 에메르송 로얄 한 명한테서만 나왔는데요. 경기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에메르송 로얄 쪽으로 상대 수비진들이 아예 공간을 계속 줬어요. 일부러 로얄한테 크로스를 동료들이 몰아주게끔 유도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얄의 크로스가 굉장히 부정확했고 공격의 흐름을 끊어먹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로얄을 사실상 윙어처럼 활용을 하는 이런 전술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날 로얄은 전반전에 1개, 후반전에 4개의 크로스를 성공시키긴 했습니다만 골 찬스로 연결이 되는 장면은 거의 나오질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현지 매체에서 이날 그 토트넘이 승리한 경기 리뷰나 평점, 로얄의 부진을 모두 언급을 했고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대목이 콘테 감독에게 질문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레길런도 크로스 성공이 한 번도 없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윙백 보강에 대한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적이 더 많은 레길론 자리보다는 아무래도 오른쪽 윙백 보강 이슈가 가장 핫한 게 사실입니다. 왼쪽은 레길론이 잘할 때는 좀 잘해주고 있고, 데이비스나 그러니까 BD33이나 세스뇽 같은 대체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은 로얄이 아니면 도어티, 탄강가입니다. 솔직히 지금 팀 수준보다 가장 퀄리티가 눈에 띄게 낮은 그런 포지션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도어티는 이번 1월에 임대로 내보낼 거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추가적인 보강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토트넘 팬들한테는 굉장히 씁쓸한 일입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 토트넘에서 가장 든든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른쪽 풀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카일 워커가 그때 토트넘 시절 이미 리그 베스트에 선정이 될 정도로 확실하게 검증이 된 주전 선수였는데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뒤를 또 트리피어가 굉장히 또 잘 메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버렸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릴 때 유스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좀 젊은 어릴 때 데리고 와서 길러낸 훌륭한 오른쪽 수비수를 죄다 다른 팀으로 이제 뺏기면서 그 뒤로는 오리에, 도허티, 탄강가, 로얄 이런 선수들이 그 자리를 좀 맡고 있으니까 좀 깝깝한 거죠. 돈도 많이 썼어요. 2017년 여름에 오리에 데리고 오면서 2,300만 파운드를 썼고요. 370억 원. 2020년 여름에 도어티 데리고 오면서 260억 원. 2021년 여름에 에메르송 로얄 영입하면서 420억 원. 지난 4년 반 동안 오른쪽 수비 자리를 메워줄 선수를 구하기 위해서 3명을 영입하면서 6,500만 파운드. 이제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이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실히 믿을 만한 주전을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토트넘 라이벌인 아스널이 작년 도어티 영입할 때 썼던 돈 정도를 들여가지고 도미아스 영입했잖아요. 근데 좀 도미아스 영입이 현재까지 올 시즌 리그 최고 영입이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완전 상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윙백, 특히 이제 오른쪽 윙백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콘테 3백에서 윙백의 중요성은 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모우라 같은 게 전통적으로 윙어로 기용이 됐던 선수를 중앙에 밀어 넣어서 10번 역할을 하고
그 선수들이 남겨놓은 윙어 자리에 윙백들이 올라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비 가담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오른쪽 윙백 가능 자원을 이렇게 보시면 뭐 로얄, 뭐 도허티, 탕강가, 힐 이런 지금 뭐 이런 선수들만 가지고 리그 정상권 도전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탑4 가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토트넘이 오른쪽 윙백 자원으로 영입이 가능한 그런 또는 이적설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의 목록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다시 진하게 링크가 계속되고 있는 올버햄튼의 들소 아다마 트라오레입니다. 이제 한국 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선수가 됐죠. 지난 여름에 토트넘 입단 급물살까지 탔던 선수인데 잘 안 됐고 그 사이에 값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황희찬 선수한테 주전 자리 밀렸고요. 나올 때도 뭔가 압도적인 모습이 한두 번 나오긴 하는데 실속이 없어요. 드리블이 경기당 4.71로 리그 1위입니다. 근데 올 시즌 아직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18경기 나와가지고 0골 0도움입니다. 울버햄튼에서는 지금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만 현지 소식통들 얘기에 따르면 콘테 감독이 아다마를 데리고 오면 윙백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뛰킬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지금 2천만 파운드 이상을 안 지를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값에 울버햄튼이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값이 떨어진 거여서 사실 아다마가 지금 울버햄튼 계약이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울버햄튼도 생각은 복잡할 거예요. 지금 제대로 팔지 못하면 공짜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자, 울버햄튼에서는 이제 윙어지만 토트넘은 3-4-2-1이나 이제 5-3 시스템 주로 쓰기 때문에 여기 윙백으로 아다마가 이제 기용이 만약에 토트넘 온다면 될 텐데 그러니까 왕년에 우리 차두리 선수가 마인트 시절에 지금 리버풀 감독인 클록 감독이 차두리 선수를 이제 윙어에서 수비수로 오른쪽 수비수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런 어떤 변화를 아다마 트라오레도 이제 토트넘 오면 콘테 감독 밑에서 할 텐데 윙어에서 윙백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차두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는 또 재미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토트넘 최근 또 링크 뜨는 선수 중에서 리틀 아다마 트라오레 느낌의 어린 선수가 있습니다. 아다마처럼 아프리카 혈통이고 피지컬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2002년생이고 아직 2부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다고 해도 뭐 미래를 위한 포석 정도가 될 텐데 당장 뛰기에는 기량이 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산정한 예상 이적료도 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아무튼 좀 거론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다음은 콘테 감독 부임 직후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 국대 A매치도 뛴 적이 있는 선수죠. 라치오 윙백 라짜리입니다. 3백스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 시절에는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붙박이 주전이었는데 사리 감독 오고 나서 포백 쓰면서 주전에서 밀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거론되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괜찮은 픽이 아닐까 싶은데 이탈리아 내에서도 원하는 팀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2년 전에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도 핫했던 선수죠. 루크부처의 팀 노리치 시티의 오른쪽 수비수 맥스 에런스입니다. 올 시즌은 폼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원래도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약한 선수이긴 했습니다만 풀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윙백에도 어울릴 수가 있죠. 아무래도 윙백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팀 성적이 지금 노리치 시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겨울이 아니더라도 다음 여름에 이제 노리치 강등이 되면 무조건 팀을 옮기지 않을까 싶은데 영국 선수여서 홈그라운드 또 베네핏이 있잖아요. 이적료가 좀 쌀 거고요. 올 시즌에 그 예년만한 오버래핑이나 공수전환 움직임도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현지에서 뉴캐슬 행이 아주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뉴캐슬이 지금 사우디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돈을 많이 쓸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캐슬이 이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데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트리피어입니다. 다시 토트넘이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정말 최적의 픽 중에 하나죠. 토트넘 이제 트리피어 있을 때 뛰던 선수들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또 팀 적응이나 뭐 기량 같은 것은 이미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적응도 마찬가지고 세피스 킥도 좋은 선수고. 그런데 뉴캐슬이 2,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400억 원 정도를 베팅한다고 하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거 경쟁이 안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만약에 데리고 올 수 있다면야 뭐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쉬워 보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첼시의 귀요미 캉테를 능가하는 혹은 그 캉테 뒤를 잇는 최강의 귀요미 브라이튼의 타리크 램티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죠. 공수에 걸쳐서 팀 기여도가 아주 높은 그런 선수인데요. 빠르고 저돌적이면서 안정감도 갖추고 있습니다. 첼시 유스 출신인데 지난 시즌부터 이제 브라이튼으로 이적을 해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경기를 많이 못 뛰긴 했는데 지난주에 첼시 원정 경기에서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토트넘이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타겟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아닌가, 영입 만약에 시도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제 팀의 본인의 어떤 의견, 이적 시장에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을 하면 이게 결국 이제 이적을 진행하는 레비 회장이랑 파라티치 단장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선수 정도면 저는 어쨌든 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로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팀에 녹아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일단 겨울 이적 시장 열렸고요. 지금 토트넘은 탑4 진입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콘테 감독한테는 장래성도 외면할 수 없지만 일단 당장 지금 그 시즌 후반기에 곧바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빠른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이 지난 수년째 고민하고 있는 오른쪽 수비수, 콘테 감독 체제의 오른쪽 윙백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새로 영입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력한 후보자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진짜 누가 오긴 와야 될 것 같죠. 그 로얄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뭐 도어티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뽀뽀.